안녕하세요. 작년도 서울청정내 정책지원팀으로 활동했던 박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청정내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정책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행정의 집행체계와 다양한 제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서울청정넷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함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행정과 제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고리타분하다거나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청정넷이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면 서울시정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변화의 길에 서울청정넷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제 여러분도 그 변화를 함께 만들 동료들이 되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저는 청정넷이 던져왔던 질문들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울청정넷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질문들로부터 새로운 정책과 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시간을 지원해 줄 수는 없을까? 청년들은 왜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까?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들의 공간은 존재할 수 없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죠. 이전에는 행정에서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이고 시간과 공간을 시민들에게 지원한다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청정넷이 던진 새로운 질문들로부터 그동안 청년들이 겪고 있던 문제들이 사회에 등장하였고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청년에게 시간을 보장해주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처음엔 복지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반작용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지자체들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청년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수당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로부터 시작한 정책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된 것이죠. 청년들은 왜 카페에서 머물까?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의 공간은 없을까? 라는 새로운 질문은 청년들의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상상할 수 있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도 무중력지대가 있나요? 청년들의 눈길 닿는 곳에 청년들이 눈치 보지 않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우리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가 만들어낸 청년공간의 개념은 이제 서울시의 자치구 단위에서도 그리고 타 시도에도 전파되어 다양한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센터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새로운 질문들이 새로운 정책만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만을 필요로 할까? 라는 청년들의 질문은 종합적인 사회정책으로서 청년 정책인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새로운 시도와 지방정부 최초로 청년들의 종합적 문제 해결을 풀기 위한 조례인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라는 새로운 제도로 생겨났습니다. 과거의 청년정책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고용정책 또는 직업훈련 정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자리에 국한된 것들이었죠. 하지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일자리 정책만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서울시가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시도를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20 서울시 청년정책의 비전을 살펴보면 일자리를 넘어 청년에게 설자리, 살자리, 그리고 놀자리를 보장하는 설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가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지나 2025 서울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질문들로부터 2025 기본계획이 마련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정책들의 기반이 되는 제도, 바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입니다. 보통 제도는 중앙정부 단위의 법이 제정된 뒤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확산되어 가는데요. 청년정책은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해 중앙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세팅되었습니다.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청년 기본 조례는 다른 지방 정부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지난 2월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어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국가 단위의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청년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및 각종 청년 관련 조례의 근거법이 되었어요.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새로운 질문들이 정부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행정제도 분과는 이러한 새로운 질문들로부터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공론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작년 하반기 서울 청정넷에서는 마음건강,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 기후위기, 새로운 가족 구성권 등 이미 일상에서 당사자들은 체감하고 있으나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질문을 담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개의 제안이라는 이름의 제도 개선과 공론장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노동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하진 않을까? 4인 가족뿐만 아니라 많아진 1인 가구를 위한 행정 기준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새로운 질문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공론장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 서울 청정넷 행정제도 분과에서는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올 한 해 행정제도 분과에서 함께할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서울 청년의 참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요? 둘째, 지원 사업과 보조금 사업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바꿔볼 수는 없을까요? 셋째,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넷째, 청년 창업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올해 참여하시는 시민위원분들께서 작성해 주셨던 풀고 싶은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 등의 응답을 찬찬히 살펴보고 만들어 본 질문들입니다. 먼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여 활성화 조례는 작년 하반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 중 하나인데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조례로 행정제도 분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례를 포함한 법령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 근거, 즉 제도적 기반이죠. 앞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서울시 청년참여활성화 지원조례는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청정넷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관계 규정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 조례에는 서울청정넷뿐만 아니라 서울청년시민회의 등 청년참여기구를 정의하고 청년자율예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 행정제도 분과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꼭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 관련 사업과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청년의 제안으로부터 생겨난 서울시의 정책 사업들. 하지만 청년 본인들의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심사 기준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청년 단체나 기업들이 선정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청년 단체나 기업은 경력이 짧고 관련 사업 실적이 기존의 경쟁 업체들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잘 운영할 역량을 갖추었어도 기존의 심사 기준에서 청년 단체 및 기업들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서울 청정넷에서는 서울시 청년 관련 사업 각종 심사 및 선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청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대상 사업의 심사 선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다소 완화된 정량평가와 청년단체 및 기업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 항목을 늘려가는 등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또 어떤 점들이 보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질문이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조처로서
청년위원 15% 목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청년위원 15% 목표제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성과 당사자성을 가진 청년위원들을 위촉하여 변화하는 시대상과 행정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어지는 질문인 청년 창업 정책의 새로운 모델도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는 청년위원 추천 및 위촉을 위하여 서울 청년 인재를 모집,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서울 청년 인재와 관련한 정보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행정적 개선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이제 행정제도 분과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끝으로 올해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행정제도 분과에 오셨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원사업 및 보조금 사업 개선, 그리고 서울시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또는 협동조합, 기업 등 법인이 많아진 것 같네요. 이분들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년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도 있네요. 새로운 질문과 함께 만들어 볼 새로운 정책, 그리고 새로운 시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간소화를 비롯 여러 행정혁신 아이디어가 반영된다면 더 나은 참여의 바탕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청년 참여 활성화 및 거버넌스에 공고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행정제도 분과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분과이지만 앞서 살펴보셨듯이 서울청정넷이 이미 하고 있었던 활동들입니다. 그간의 경험과 새로운 참여자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서울시의 청년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촉발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여러분, 새로운 질문들을 안고 우리 모두 곧 만나요.